인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과거에서처럼 현재인 지금도 흘러가겠지만 먼 미래가 된다 해도 현재인 지금 흐르고 있는 모든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미래의 후손들을 위하여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타임캡슐이나 기타 등등 많은 자료들을 남기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먼 과거 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기록을 남기기 위한 고도의 기술이 그리 발달하지 못했기에 현재 우리에게 남겨진 과거에 대한 기록은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방사선탄 소연대 측정법이나 다양한 기술을 총동원하여 미처 밝혀지지 않았던 수많은 미스테리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이 좀 더 발전한 미래에 갔을 때 지금 현재의 정답들이 오답이 될 수도 있겠고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던 미스테리들이 모두 밝혀지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우리의 과학으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미스테리지만 아직까지도 도저히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그 미스테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광활한 바다는 수많은 미스테리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불과 함께 거론되는 물일 것입니다. 그만큼 물로 가득한 바다에서는 무시무시한 사건들과 전설들이 생겨나는데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해양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메리 셀레스토호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이 메리 셀레스토호에 대한 해석은 많지만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고 역사상 가장 희한한 미스테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자, 그럼 메리 셀레스토호에 대한 미스테리를 시작하겠습니다. 1872년에 어느 날 벤자민 브릭스 선장은 그의 아내와 딸들과 함께 늘 함께 동행하던 선원들을 태우고 뉴욕시를 출발하여 드넓은 바다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브릭스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제노바항으로 가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항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리 셀레스토호는 한 달 뒤 뉴저지에서 제노아로 가는 다이 그라시아라는 이름의 또 다른 배에 탄 선원들에게 발견됩니다. 다이 그라시아 선원들은 바다에서 무엇인가 이상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배의 조타수는 곧바로 선장 모 하우스에게 메리 셀레스토호에 대하여 배가 비효율적이고 이상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모 하우스는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심을 했고 낯선 배가 자신들에게 가까워질수록 두려움도 커졌다고 했습니다. 혹여 해적선이나 유령선은 아닐까 하며 노심초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겁에 질려 있었지만 선장은 선원들을 다독이며 다이 그라드 선원들에게 작은 배를 띄워 그 음산한 배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선원들은 곧 그 배의 정체를 알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적선이다 유령선이다 하며 잔뜩 겁에 질려 있었는데 메리 셀레스토호는 마치 오래된 유령선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메리 셀레스토호는 말 그대로 유령선처럼 텅 비어 있었고 누군가 억지로 버려둔 것처럼 완전히 버려진 채 조류에 힘쓸려 자신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무척이나 나빴던 메리 셀레스토호는 메리 셀레스토호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고 밧줄과 장비들이 옆을 가로질러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으며 돛의 가판을 비롯 여기저기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가판 위에 버려진 임시로 설치된 사운딩 로드였는데 이는 훗날 브릭스 선장과 그의 가족과 선원들이 실종된 미스테리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게 될 만큼 많은 의문으로 남게 됩니다. 메리 셀레스토호는 그때 당시 상당한 양의 물이 차 있었지만 항해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장의 항해일지를 제외한 모든 서류가 사라져 있었고 배의 시계와 나침반도 고장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배의 구명정과 밧줄도 그대로 있었고 화물인 알코올통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중 9통은 비어 있었습니다. 선원들의 개인용품 역시 그대로 남아 있었으므로 해적들이 노략질을 했을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였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메리 셀레스토호는 11월 25일 이후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감쪽같이 사라진 채 한 달 가까이 유령처럼 표류했던 것입니다. 항해일지 역시 11월 25일 이후로는 기록이 끊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에 걸린 보험금을 노리고 선장과 선주가 벌인 자작극이라고 추측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배를 손상시키는 자작극을 펼친다고 해도 배를 팔아서 얻는 수익이 그렇게 많을 리가 없었다고 하죠. 또한 식량으로 실었던 빵에 핀 곰팡이가 승객들의 환각을 유발시켰다는 설과 UFO 외계인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설, 그리고 화물로 실은 알코올이 폭발했다는 설 등 수많은 가설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몇 달간의 수사 끝에 나온 결론은 도저히 알 수 없음이었으며 이렇게 원인불명의 미제 사건이 선상사고로 일어난 것은 그 당시에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선주 측은 보험사를 통하여 구조비로 약 800만 원 가량을 모아 메리 셀레스토호를 처음 발견한
다이 그라시아 호의 모 하우스 선장 일행에게 지급했죠. 끊긴 선장 일지와 의외로 말끔한 선체, 그리고 주인이 없음에도 발견될 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끊임없이 표류하는 미스터리함까지 최악의 선박 실종 사건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마리 셀레스트 호에 대한 이상하고 미스테리한 상황은 몇 년 동안 강렬한 추측과 다양한 이론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해적 또는 반란을 이야기했지만 싸움의 흔적이나 강제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기에 묵인되었고, 폭발 또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까지 고려되었지만 선박은 대체로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시 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메리 셀레스트 호에 대한 조사와 그리고 이후의 인양 시도를 포함하여 마리 셀레스트 호의 선원들이 사라진 진짜 원인은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해양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논쟁이 되고 있는 수수께끼 중 하나가 되었고, 마리 셀레스트 호의 미스테리는 시간이 거듭될수록 바다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미해서 해양사학자, 작가 및 열광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해양 역사상 이례적인 사례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여전히 연구 및 탐구의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마리 셀레스트 호의 사건은 바다의 신비와 인간의 무관심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던지며 다양한 이론과 가설을 자극하며, 이 사건은 계속해서 해양사의 미스테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미래 어느 날에 가서는 그 미스테리가 풀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과연 메리 셀레스트 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